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하주 무이치로가 주인공 포지션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새로운 귀멸의 칼날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시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1부, 2부를 만들어놨으니 그거부터 보고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원작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포함되어 있고 순전히 무이치로에 대한 애정으로 만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번 영상까지는 안개의 호흡을 쓰던 하주 무이치로가 하연일 테카이와의 싸움에서 츠키노 카미카구라를 구사해 이겨냈죠. 하지만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무이치로는 일 형태인 전야제만을 구사할 수 있었고 츠키노 카미카구라를 쓴 뒤 곧바로 안개의 호흡을 사용하려고 하면 과부하 상태가 되어 체력 저하가 심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가물가물해서 다른 형태를 사용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웬만한 혈귀들은 하나의 형태만으로도 일격의 목을 벨 수 있었으니 전투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가 되어 죽인 혈귀들만 해도 100마리가 넘어갈 정도로 혈귀들 입장에선 재앙과도 같은 주가 무이치로였습니다. 그 시점 탄지로 일행은 염주 랭고쿠 쿄주로와 무한열차 임무에 떠나게 되었고 하연일 엠무를 처치했지만 상현삼 아카자가 나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카자의 엄청난 강함에 쿄주로마저 엄청난 부상을 입고 위기에 몰렸죠. 하지만 극적인 순간에 쿄주로에게 탄지로와 비슷한 반점이 생겼고 엄청난 힘을 발휘해 아카자의 공격을 버티며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 아카자는 다음을 기약하고 빤스런을 시전하죠. 쿄주로는 온몸에 골절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임무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후 쿄주로의 병문안을 가자고 졸라대던 연주 미치리 때문에 억지로 끌려간 무이치로. 막상 온몸에 붕대를 감은 쿄주로를 보니 뭔가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오며 어떤 희미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웬일로 토키토 소년이 병문안을 다 왔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호탕하게 웃어줍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쿄주로의 모습을 보니 딱히 걱정은 안 했다는 말을 하는 무이치로. 그 뒤 무이치로는 임무를 받아 혈귀 사냥을 하고 틈틈이 체력과 근력을 늘리기 위한 단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뒤 탄지로 일행은 음주 우주이 텐겐을 따라 유곽 임무로 갔으며 그곳에서 상현 6 다키 규타로 남매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그 싸움에서 우주이 텐겐은 한쪽 팔을 잃어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귀살대 내에서는 처음 있는 상현 격파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죠. 무이치로는 어느새 혈기 사냥을 많이 하다 보니 칼날의 이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비밀병기 같은 게 있다고 들어 한 대장장이에게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자꾸 거절하는 통에 무이치로는 심기가 거슬렸습니다. 쿄주로나 우주이조차 큰 부상을 입히는 상현의 혈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얼른 강해져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다 그 광경을 목격한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막아서지만 탄지로는 천재급의 무이치로에겐 모든 것이 밀리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탄지로를 기절시킨 후 요리이치를 본따 만든 인형과의 수련을 마친 무이치로였습니다. 그날 밤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한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혈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이 혈귀는 필시 상현의 혈귀임을 짐작한 무이치로는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무이치로의 빠른 공격에 목이 날아갔지만 죽지 않고 새로운 개체로 분열했죠. 그리고 부채를 든 혈귀의 공격에 무이치로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뛰어가고 있던 중 또 다른 혈귀를 마주치는데 그 혈귀는 상현호 교코였죠. 교코는 사이코적인 취향으로 무이치로의 심기를 건드렸고 무이치로는 안개호흡으로 빠르게 공격을 해보지만 교코의 회피력은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옮겨가는 혈기술을 쓴 탓에 굉장히 번거로웠죠. 교코는 독침 공격을 퍼붓었고 그 공격은 주변에 있는 도공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도공들은 당연히 죽는 상황이었고, 평소에 무이치로라면 그 틈을 노려 교코를 공격하겠지만 웬일로 도공들을 지키며 자신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쿄주로가 항상 자신에게 말해줬던 주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무, 그것이 떠올랐었죠. 무이치로는 츠키노 카미카구라를 사용해 교코를 공격했고, 목을 반쯤 썰었을 때 자신도 교코의 혈기술에 당하고 맙니다. 수옥발에 갇힌 무이치로는 호흡을 쓸 수 없었고, 그 상황에 무이치로는 이런 굴욕감을 당한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코는 주변에 있는 도공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무이치로는 그 순간 언젠가 느껴본 적 있는 그 무력감이 떠오르며 자신의 형인 유이치로가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었던 모든 기억을 되찾고 유이치로를 잃었던 그 상실감,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을 했죠. 그 순간 무이치로의 얼굴에는 반점이 생겼고 초인적인 힘으로 수옥발을 찢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츠키노 카미카구라 제1형 전야제로 순식간에 교코의 목을 날려버리죠. 반전 마련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교코는 자신의 목이 날아간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코를 퇴치한 무이치로는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귀기를 느끼게 되고 뒤를 돌아보니 어떤 한 혈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상현일 코쿠시보였죠. 상현호 교코와의 싸움에서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던 무이치로였기에 이어서 상현일 코쿠시보를 상대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것을 알았지만 무이치로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코쿠시보에게 츠키노 카미카구라 제1형을 썼죠. 하지만 역시 전혀 먹히지 않았으며 코쿠시보는 딱히 반격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보고 이름을 물어본 뒤 이름을 듣자 이름은 끊겼지만 넌 나의 자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달의 호흡을 쓰고 있는 것에 상당히 놀랍다는 말을 하죠. 무이치로가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츠키노 카미카구라는 달의 호흡이었고 코쿠시보는 그 달의 호흡의 창시자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이치로는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에게 흥미를 느끼며 달의 호흡 다른 형도 한번 써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자신은 1형밖에 쓰지 못한다고 말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호흡이 끊겨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잠시 어떤 생각을 하는 듯한 코쿠시보, 곧이어 결심을 한 듯 코쿠시보는 몸이 회복되거든 자신의 거처로 찾아오라며 거처를 알려줍니다. 한편 상현사 한탱구와 싸우고 있던 탄지로 일행, 위기의 순간 연주 미츠리가 나와서 그들을 지원했고 게냐, 네즈코, 탄지로의 활약으로 상현사 한탱구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즈코는 해를 극복하게 되었죠. 귀살대에서는 상현사 오를 격파한 것에 대해 엄청난 환희를 했고 그와 더불어 네즈코가 해를 극복했기에 이제 곧 무장과의 총력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쿄주로에 이어서 무이치로, 미츠리까지 반점이 발현됨에 따라 반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무이치로는 자신이 느꼈던 반점 발현 때의 상황을 주들에게 일러줬죠. 그리고 주들은 무장과의 전면전을 하기 전 합동 강화 훈련을 통해 강해지기로 합니다. 한편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혼자서 코쿠시보의 거처를 찾아가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달의 호흡 모든 형을 전수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이치로는 혈기인 당신이 왜 굳이 나에게 이러는 것이냐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자신은 과거에 동생에게 열등감에 빠져 검술에 집착하게 되었는데 반전 발현을 하면 25살이 되기 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무잔이 혈기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을 꼬드겼고 자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를 만났는데 그때 요리이치에게 일격을 맞고 사실상 패배를 했으며 요리이치가 수명이 다해 죽자 그 시체를 베어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그 뒤 못난 자신의 모습을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혈기화된 몸이라 무잔을 죽일 수가 없기에 자신의 자손이자 요리이치의 유전자가 있는 너를 보고 너라면 무잔을 죽일 수도 있을 거란 가능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이치로는
무자는 혈귀들에게 심어놓은 세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도 무잔이 아는 것 아니냐고 물었죠. 원래는 그게 맞지만 예전 요리이치가 무잔을 베어 무잔의 생명력이 거의 꺼져갈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혈귀였던 타마요와 자신은 무잔의 지배력을 풀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잔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무잔은 감시할 수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무잔과 가까이에 있을 땐 무잔을 거역할 수 없으며 인간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무이치로에게 달의 호흡을 전수해주기 시작하며 검술의 극을 보여주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검술에 무이치로는 넋을 잃고 바라볼 때가 많았죠. 무이치로는 혈기라면 치가 떨릴 만큼 싫었지만 코코시보에게는 어쩐지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코코시보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고 쌍둥이 형이 있었지만 혈기에 의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쌍둥이 형제, 자신의 자손이라는 것에 코코시보는 이 만남이 어쩐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달의 호흡 모든 형을 배운 무이치로 이전보다도 몰라보게 체력과 스피드, 근력이 늘었음이 느껴졌고 코코시보에게 꾸벅 인사를 한 후 귀살대 본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이치로의 칼날 3부 시나리오는 끝이 났고요. 다음번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무이치로 마지막 편이 될 것 같네요. 코코시보가 사실 최종 국면에서 귀살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걸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꽤나 추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사실 코코시보 같은 경우는 귀멸 칼날 내에서 간지 최상위 티어잖아요. 그래서 코코시보를 이렇게 무이치로와 엮어 에피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 뇌절이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제 만족을 위한 영상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참고 봐주셔야 합니다. 참 이기적인 종타쿠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이치로의 칼날 시나리오 4부로 찾아올게요. 모두 사요나라. 사요나라.